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42회 방송, 3월 7일 방송입니다. 네. 잘 들리시죠, 소리랑? 오늘의 방송 순서는 인간극장 취업판, 그 다음에 취업정보통, NCS 직무적 합성 문제풀이 시간, 그리고 취준생 힐링 코너, 그 다음에 Q&A를 진행할 겁니다. 네. 오늘 지금 8분 오셨는데, 오늘 좀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제 옆에 지금 대표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고요. 네. 실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순서, 인간극장 취업판. 진행을 할 겁니다. 인간극장 취업판. 오늘 제가 소개할 회원은, 드림텍이라는 회사의 기획직무에 최종을 합격한 회원입니다. 이 회원 같은 경우는 스펙이 나이가 이제 28살 여자이고, 학교는 서울중위권대학. 그리고 학과는 이제 통계학과이고 학점은 3.29예요. 근데 이 회원 같은 경우는 전문 자격증 시험인 그 보험 계리사 준비를 했던 회원인데 이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일반 취업을 준비했던 회원이고, 실제 이 회원 같은 경우는 그 사회 경험이 좀 많이 적었어서 처음에 고민이 많았던 회원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 경험 중에 좀 뭐 입시학원에서 언론 동향조사라든지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을 살려서 이제 자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주식 투자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살려서 그 기업의 기획직무에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제 드림텍이라는 회사의 기획직무에 입사를 했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회원을 왜 설명해 드리려면, 사실 그 경영지원 직무 중에 그 기획직무에 대해서 좀 많이 기획직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기획직무에 지원할 때는 어떤 역량을 어필하면 되냐면, 특히 이제 분석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주식 투자라든지 대학생들도 사실 모의 주식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원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 투자 대회에 나가서 뭔가 입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실적을 냈던, 성과를 냈던 경험을 어필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중에 이 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험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당시에 뭐 입시 학원에 관련된 언론 동향을 조사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 경험을 살려서 자소서에 작성을 해서 서류 통과 확률을 높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획직무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사회 경험 중에 분석력을 발휘했던, 숫자를 가지고 분석력을 발휘했던 그런 경험을 활용을 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기획 직무의 신입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이제 뭐 언론 조사를, 동향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필하면 되겠어요? 벽지 같습니까? 잠깐 벽지했습니다. 잠깐 졸았네. 작게요, 안 작게요?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살짝 졸았습니다. 아시네요, 열받아님. 오늘 광화문에서 특강하신 거. 맞습니다. 화요일만 방송합니다. 자, 이거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어떡하지, 말 들리셨었나? 왜냐면 이것도 이제 오늘에 쳐져 있기 때문에, 네, 다행히 들렸습니다. 꿈도 꾸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채꼬치가 여자 만나고 있는 거 꿈꿨습니다. 교수님 얼마나 저를 좋아하시면. 네, 맞았는지 틀렸는지 나중에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절로 스님이 되는 게 아니라 점집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점집이요? 그 더킹을 보시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누가 되는지 이제 점집 가가지고 이제 정우성이 하고. 대통령 예언하고. 저도 이제 재테크 쪽이나 불륜인가 안 불륜인가 이런 것까지 다 몰래 여자를 만나거나 남자를 만나고 이런 거 다 합니다, 저. 그렇군요. 신기가 있습니다. 아주 잠이 덜 깼나 봅니다. 다음 코너! 그 다음 순서는 취업정보통입니다. 대표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취업정보통. 제코님, 이번 취업정보가 어디입니까? 이번 기업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입니다. 지원하는 직무는 뭡니까? 지원하는 직무는 사실 이번
코레일 채용 직무는 그 세 분야입니다. 크게 신규 직원 분야, 미래철도 분야, 사업 대체 인력 분야 이렇게 세 분야입니다. 그런데 뭐 IT 쪽이나 빅데이터 쪽이나 디자인 쪽이나 외국어 쪽이나 PCB, 인쇄회로 기판, 그리고 전자차량, 첨단통신, 첨단 제어 등등등 여러 개의 직무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이 회사는 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안정성이잖아요. 일단 공기업이니까는 안정성이 맞습니다. 확보되어 있다는 거. 이 회사의 마감 날짜는 2017년 3월 7일입니다.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월 9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당사 홈페이지 접수 이용인 거고 자사형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봉 얼마입니까? 연봉은 2,800만원 선입니다. 심선 초봉 기준. 2,900만원인데요. 네, 2,800에서 2,900만원입니다. 2,900만원입니다. 네. 자, 2,902만원. 네. 이 회사에 이제 추천하는 이유이자 이 회사에 관련된 자소서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이자 다시 말하면은 제가 지금 이 기업을 추천하는 이유를 잘 들어보시고 이거를 그래서 이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구나.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소서 항목에 녹여낼 소스로 활용하시고 세 번째 NCS 문제나 아니면은 면접 질문에서 우리 회사 왜 지원했냐 아니면 회사 현황과 관련된 질문들을 주고 풀어봐라 할 때 풀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치코치님 네. 이 한국철도공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뭐 UN 미래 보고서, 세계 미래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철도 분야가 현재 우리나라랑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거의 이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물류 쪽으로는 이제 배이지만은 근데 이 자동차 시대에서 곧 있으면은 무인 자동차 그리고 무인 자동차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철도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국에 철도망이 쫙 깔릴 겁니다. 쫙 깔릴 것인데 예를 들면 약 한 10년 뒤부터는 뭐 서울 저 북쪽 끝부터 해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등등등 전국이 철도망으로 촘촘히 연결되어서 전국 어디서나 거의 2시간, 뭐 3시간, 뭐 반나절 권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또 그 미래 보고서를 보면은 각 나라들마다 교통수단이 이 철도 중심으로 돼서 왜냐하면 이제 지구 온난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자동차보다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기차가 훨씬 더 낫고 또 각 나라들마다 이제 그 철도망이 쫙 깔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 세계의 철도가 하나의 철도로 다 연결이 되는 시대가 약 2050년이 되면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무인 자동차 나온 다음에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데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나 현재 추세를 봤을 때 철도가 훨씬 더 이제 광역화되고 더 빠르게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열바다님 수원에서 강남으로 가는 철도도 생긴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자소서 항목에 작성할 때나 면접할 때나 NCS 문제 나올 때도 얼마든지 답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지금 엄청 그 자율주행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도 나온다고 해서 다 대박을 터뜨린 게 아닙니다. 자율주행차도 그 안에 가치를 담는 게 많이 팔리는 거고 그냥 단순한 그냥 자율주행차 다시 말하면 그냥 내가 운전을 안 하고 그냥 어디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뭐 기능에만 충실한 무인 자동차들은 안 팔립니다. 하지만 그 무인 자동차 안에서 목적지까지 갈 때 그 어떤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미팅을 할 때 그 자동차 안에서 무인 자동차 안에서
1대1로 미팅하기 편한 그런 공간으로 변신이 돼서 차도 마시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목적지까지 갈 때 같이 지향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편안하게 자면서 갈 수 있는, 아니면은 독서를 하면서 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목적지까지 1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1시간 동안에 미리 어떤 책을 갖고 그 자율주행차 안으로 갖고 들어가면은 목적지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책을 읽으셨을 때 1페이지부터 약 120페이지 내외까지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나 기능들이 있는 그런 자율주행차들이 성공을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뭐 운반에만 충실한 그런 자동차들은 사장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철도도 마찬가지다. 지금 KTX가 평균 말고 최대 몇백 킬로까지 달리죠? 시속이요? 최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KTX 타면은 한 400 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모래 나오는 게 낫습니다. 400km라고 그냥 던지는 것도 낫습니다. 차라리. 네, 좋습니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400km 정도까지는 이제 신칸센이 아마 그 정도 300에서 400 사이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KTX는 최대 300인데 최대 평균 한 200대 초반에서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신문을 많이 읽어놓으시면은 이런 기차들, 뭐 광역 철도망이든 뭐 그 전기차든 뭐든 간에 기본적인 상식들을 다 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기차 KTS 수소발 KTS 민자 역사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가면 갈수록 이제 또 형태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기업 체제에서 한국철도공사처럼 공기업 체제에서 민간 사업자망들로 되어 있는 그런 걸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나라 안에 있는 그런 철도망들은 공기업화든 민영화든 되어 있더라도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철도망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기업 컨셉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UN 기구처럼 아마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철도망들과 인력들과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국제 기구가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철도공사 지원하실 때 활용해 보세요. 이런 거 누가 알려줘요? 여러분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취업 쪽 업계 강사들 다 외워갖고 말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지. 우리 취업의 신처럼 먼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 어떻게 본인이 준비를 해왔는지, 또 나중에 이렇게 기대니까는 나는 현재 이걸 하겠다. 빅데이터.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IT 쪽이랑 빅데이터 쪽이랑 첨단 통신이랑 첨단 제어 쪽이랑 전자차랑 이렇게 왜 뽑냐면은 다 이 철도공사도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상 취업정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본을 보면은 뭐 연역, 이 실적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 전혀 뭐 별로입니다. 별로. 네. 뭐 이 회사가 뭐 철도공사 우리 메트로 교수생 합격시켰는데 되게 좋다고 합니다. 9시 출근해서 네, 엄청 한 5시 되면은 네. 퇴근할 준비했다가 5시 반 되면 퇴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조의 입김이 좀 세긴 세지만은 어쨌든 그 노조 때문에 인맥 쌓기도 좋고 동호회 활동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널널하니까. 그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카테고리 가능한 공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회사 보니까는 이 친구는 이제 사무직 쪽 아니고 기계 쪽으로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은 좀 빡세게 한다 치면은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면은 하루 업무 없습니다. 날탱이, 놀탱이. 결국에는 이걸 다 누가 메꾸느냐? 우리의 세금으로 메꿉니다. 이거 뭐야? 취업의 신방송, 취업정보통인데 이거 완전 철도공사 관계자들 이거 들으면은 안 되겠는데? 그런데 철도공사 여러분들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컨셉이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각 공기업들, 여러분들 공기업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NCS 문제들을 낼 때 어떤 처음 하는 것들이어서 이 기업에 맞춰서
NC에서 실무용량 관련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자소서를 면접을 대체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한테 연락하세요. 취업하신 인재 채용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 철도공사에 맞춰서 그 빅데이터 쪽이나 뭐 PCB나 전자차량이나 다 직무 관련된 문제들 다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세금 낸 값을 하라 이 말입니다. 맨날 적자 타령하지 말고 좀 우리 회사 싫어하겠다. 자,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순서는 NCS 실무인재 채용 전용 코너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입사해서 귀하의 선배 사원이 커피 심부름 등의 잔심부름만 굳은 일만 시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입사를 했는데 잔심부름만 시키는 거예요. 굳은 일만.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오늘의 질문. 뭔가 빛이 납니다. 정말. 네. 자, 만약에 최코치님이라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회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잔심부름이요? 네. 잔심부름. 잔심부름 우리 회사 안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뭡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시켜서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눈치껏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뭔가 생각나시는 것 네, 같은데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식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네, 식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말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지 말고 아까 전에 지르세요. 식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뭐 멀리 있는 반찬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죽 좀 데워주세요. 오, 유황 온천수 우리 뭐 아시는 사람, 뭐 아는 사람인가? 죽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바쁠 때나 뭐 아플 때 죽을 데워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합리적인 심부름이죠. 근데 심부름이라기보다는 이건 당연히 윗사람에 대한 예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일단 그 이 문제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내려봅시다. 다시 이제 그 뭐 Q&A가 아니라 이제 뭐야 그 하이라이트 영상 뭐 용도인데, 자, 입사해서 귀하의 선배 사원이 커피 심부름이나 잔 심부름 등을 시킨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심부름이라 하면은 이 어떤 그 윗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했을 때 뭔가 남는 게 없거나 어떤 특정한 공식적인 뭐 의미 부여가 담겨있지 않은 지극히 개인적인, 예를 들면 로또를 사갖고 와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심부름이고, 근데 예를 들면은 로또를 사갖고 와라 돈을 줄 테니 그 대신에 로또에 당첨되면은 너한테 뭐 n분의 1을 줄게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죠, 거래입니다. 제한이죠, 제한. 그럼 이제 그 거래를 이제 오케이 했을 때 갖다 놓은 거고, 나머지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럼 다른 사람 뭐 같이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배 사원이 커피 심부름 등의 잔 심부름 등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업을 신에서 하는 방법은 일단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됩니다. 입사하고 나서 선배님들께서 저에게 업무를 시키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직 그 회사의 그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회사 업무 흐름이라든지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 때문에 커피 심부름이라도 해라 이렇게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고 나서 그 커피 심부름을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위치해 있는 그 자리에서 탕비실까지 거리 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선배님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눈대중으로 좀 훑어보고, 또 탕비실 쪽에 이제 뭐 OA 기기들이 보통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OA 기기에서 봤을 때 그 문서들이 출력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출력이 돼 있다면은 뭐 문서 그 제목이라든지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이 문서 출력이 되었는데 어떤 선배님들 거이십니까? 하고 나서 갖다 드리고, 그렇게 좀 이제 회사의 가장 그 기본서부터 충실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시면은 야, 이 친구는 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신입사원들은 입사하고 나서 업무 수행 능력이 없으면서 불평불만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야근을 할 때도 나 야근하기 싫은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위에 사람들은 네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야근하는 거지. 야근이 아니라 자기개발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 심부름 같은 경우도 항상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심부름 같은 경우는 뭐 의미 부여를 해서 이 조그마한 사소한 업무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회사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는 흡수하겠다. 이렇게 어필하시면 되고, 이 사례로 예를 들면 입사 포부 같은 거 말할 때도 저는 입사하고 나서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미리 도착을 해서 선배님들의 책상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보통 선배님들께서는 출근하기 한 30분 전에 출근하실 텐데 저는 1시간 먼저 출근해서 우리 회사 사무실 안에서 제일 먼저 출근한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선배님들의 책상을 닦아드리면서 선배님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그리고 흐트러져 있는 것들이 있다 치면은 흐트러져 있는 물건들 중에서 또 이제 그 자기 물건을 손대는 거 싫어하시는 선배님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그 뭔가 뭐 쓰레기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워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분들이 좀 쓸만한 물건들은 그냥 냅두면서 그런 센스도 발휘하면서 회사의 기본기부터 갖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뽑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예시로 나옵니다. 입사하시면은 뭐 입사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생활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개념 없는 모의 면접할 때 개념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손에는 도너츠를 들고 한 손에는 커피잔을 들면서 이렇게 출근하면서 외국 바이어들과 미팅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들. 기본기부터 갖추고 나서 누리세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원리입니다. 로망이에요? 강SM0516님? 로망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로망을 이루시려면은 철저히 현재를 치열하게 사셔야지 그 로망이 이루어지는 거고 현재 충실하게 치열하게 살지 않고 그냥 로망만 바란다면은 아인슈타인 명언 있죠? 로망의 본입니다. 그거는. 아인슈타인 명언. 그러니까 어제와 같이 살면서 변화될 뭐 선물 나가서 한번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속으로만 꿈꿔야 됩니다. 최코치님 읽고 왔습니다. 자, 정식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바라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현실에는 뭐 노력도 안 하면서 그따구로 생각하는 거는 정신병자다. 좀 더 세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기성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 NCS 실문제 채용 전형 코너를 마치도록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잔심부름이나 커피 심부름이나 시사운드는 원래 그렇게 밑바닥부터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늘상 부러워하는 재벌 2세, 3세들도 소수의 그런 이제 그 재벌 기업들은 그 재벌 2세, 3세들을 좀 영업사원부터 맞습니다. 네. 키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정말 좋은 회사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NCS 실무인재 채용 전용 코너였습니다. 여기서 뭐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치웠더니 너무 부담스러워 하셨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는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치워드렸는데 부담스러워 한다. 그럼 그분 것만 빼시고 다른 분들 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마음은 알아주실 겁니다. 신입이 실수를 했는데. 네. 그 다음 순서는 취업 힐링 코너입니다. 네. 취업 힐링 코너. 오늘의 주제는 서류 지원이나 면접 지원 이후에 아직 결과가 나기 전에 멘탈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대표님, 만약에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시고 하는데. 서류 지원했을 때나, 그러니까 이제 서류 지원하고 나서 결과 기다릴 때나, 네. 아니 면접 보고 나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때, 지금 현재 우리 멘토링 코스 교육생 중에 한 명도 이 친구는 네, 우리 지금 방송 보고 아픕니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우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쩜 기업들이 그렇게 더럽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한 2, 3주 동안 연락을 안 줘요. 여러분들 참고로
서류 제출하고 나서 혹은 면접 보고 나서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일주일 내외인데 길면은 2주일까지도 갑니다. 근데 네. 2주일이 넘어가면은 전화로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문의를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응답이 있을 겁니다. 아직 내부 결제가 안 났다. 뭐 출장 가셨다 이런 것들. 기다리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도 연락이 없으면은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 연락하시게 되면은 스토커로 보일 확률이 큽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되게 절박해서 뭐 좀 알고 싶어서 정말 간절해서 물어보는 건데 기업들은 귀찮아합니다. 또 어떤 그 기업들은 인사 채용 업무를 좀 정말 바보같이 하는 기업들은 그냥 떨어졌다고 말해주면 되는데 뭐 어떤 핑계를 대가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데 그럴수록 약간의 좀 그 뭐냐 그 뭐 스토커라든지 아니면은 미저리 아니면은 대다수의 절박하신 분들은 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연락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연락하지 마시고 일단 이럴 때일수록 서류 통과하고 나서 서류 제출하고 나서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냐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제출하고 나서 언제 연락 오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이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서류 통과되면은 연락이 옵니다. 오는데 만약에 전화를 안 받거나 뭐 메일을 확인 안 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도 집전화 등등등 다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러니 머릿속에서 그냥 기업을 지우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제 좀 나중에 그 채용 시스템이 좀 발전되면은 현재 이 기업이 100명의 애들이 지원했고 그 중에서 한 90 몇 명까지 서류 검토 중이고 그런 좀 이제 실시간 현황 있잖아요. 소통력. 그렇게 채용 시스템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아주 이제 채용 시장이 올바르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취업의 신방송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올바른 채용 문화를 만들기 위한 취업의 신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취업 필링 코너 그리고 NCS 실무인재 채용 전형 코너 이거 또 틀린 거 아닌가? 어떤 거죠? 자, 꽂으세요. 어떤 건데 지금? NCS 직무 적합성 근데 실무인재 채용 전형 코너로 그때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론은 NCS 직무 적합성 키워드 많이 걸리는 거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인재로 그때 결론을 냈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안 하셨네요. 꽂으세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뭐 저희 회사는 우리 그 스태프들한테 권한을 줍니다. 권한을 주면은 보통 회사들은 권한이 없거든요. 위에 사람들한테 제안을 해도 안 해줘요. 근데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줬는데 그거를 윗선에다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멘붕인 거죠. 자, 꽂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받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하나. 네, 꽂으세요. 네. 건강도 안 좋으신데, 야, 네. 많이 꽂아야 되겠네. 많이요? 건강 안 좋으시잖아요. 요즘에 한동안 이거 안 꽂아서 그 건강이 좀 안 좋아야 된다고. 한동안 안 꽂았어요. 우리 최코치님이 그 목에 좀 이제 그 뻣뻣해가지고 이제 가서 침 맞고 왔거든요. 네.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몰랐네. 자, 빨리 꽂으세요, 더. 저요?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류 전형. 자, 우리 열바다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서류 전형 면접에서, 이제 뭔 말이냐? 서류 전형에서 대학교 네임밸류라는 거예요? 면접에서라는 거예요? 서류 전형 면접에서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기본적으로 큰 규모의 기업들은 서류 전형에서 대학교를 좀 보고 좀 예를 들면 실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처럼 뭐 작은 기업이나 중소기업들, 강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은 대학교 네임밸류가 좀 떨어져도 실무 경험이 있으면 좋아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면접에서는 서류 전형 때보다는 대학교의 네임밸류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류 전형에서 대학교 네임밸류 영향력이 50%라 치면은 면접에서 대학교 네임밸류 영향력이 거의 10%, 20% 내외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면접이라는 그 채용 전형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답변 내용이나 표정이나 말투, 목소리, 톤에 따라서 지원자의 태도와 인상을 보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에 대한 네임밸류는 상대적으로 좀 덜 합니다. 그 다음 질문. 이것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야, 네. 취업의 신짱! 이렇게 해놨네. 좋습니다. 이러면은 답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면접할 때 얼굴 빨개지면 안 좋게 보나요? 너무 긴장돼서 평소에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우리 취업의 신 멘토링 코스를 하시는 거 강추합니다. 제가 항상 얼굴 빨개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 구독하시나요? 네. 바꿔 주셔야되는데 뭐 갑자기 집중하시라고 멘트를 안 하시네? 네. 자, 아까 전에 대학교 네임밸류 이제 그것도 이제 하이라이트 방송 편집하시는 겁니다. 네, 짤방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하이라이트 방송 편집하시는 겁니다. 대학교 네임밸류. 네. 방송 시간대 알려주시고. 네. 알려주시고. 자, 어쨌든, 면접할 때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은 좀 일부러 그러니까 면접할 때 말고 평상시에서 본인이 감정 컨트롤이 힘들거나 빨개지는 상황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 피하셨다가 면접할 때 부딪히니까는 그 빨간 것들이 그대로 나오실 텐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부딪히기 좀 힘든 곳에 가서 일부러 좀 창피한 행동이나 지하철에서 가끔씩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네. 저는 얼굴이 빨개지고 긴장도 많이 해서 면접을 할 때 한 5군데 이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세요. 라고 하면 박수 다 쳐줄 겁니다. 한번 시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최재형 씨를 한번 시켜봅시다. 하실 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해가지고. 네. 근데 좀 화장을 진하게 하는 건 어떤가요, 대표님? 여자분 같은 경우는? 화장을 진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민혁 코치 같은 경우는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한다 하더라도 얼굴이 빨개지는 거 그대로 묻어 나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번까지 질문 다 끝내버리고 자, 잠깐 채팅창을 올리게 하겠습니다. 신입을 뽑을 때 임금 거주자면은 다른 스펙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맞습니다. 신입 뽑을 때 임금 거주자라면은 스펙 어느 정도 다 커버 쳐줍니다. 여러분들 비공식적인 스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임금 거주자냐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할 기업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대를 받죠. 저도 사실 실험을 해봤었는데 확률이 좀 올라가긴 가더라고요. 최코치님 사례입니까? 네. 어떤 기업이었죠? 저는 사실 기업할 때 말고 그 아르바이트 지원했을 때 예전에 제가 응용을 해봤었는데 구직활동하면서 확률이 확실히 올라가더라고요. 남자는 머리 올리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제 내린머리 합니까? 똥머리 합니까? 저는 참고로 여자들 똥머리가 좋습니다. 뭐라 그러지? 사과머리? 사과머리는 너무 거시기하고. 사과머리 아니구나. 약간 헝클어지면서 뭔가 묶은 머리 있습니다. 똥머리.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니까는 여자분들 똥머리 하고 가세요. 추대졸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쪽으로 갈 수 있나요? 질문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추대졸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갈 수 있는데 고졸 채용이라든지 전문대 채용 전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무조건 풀고 다녀야 되겠다. 조식kim 저거. 공유신부 저거. 공유신부 저거 우리 멘토링 불생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기 누구야, 이거. 공기업 아니면 수작 가능한가요? 자, 공백기는 졸업 이후로 계산하고, 야, 오늘 그 짤방 엄청 많네. 공백기는 졸업 이후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자,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신입일 때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백기간 때까지를 공백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예외는 있습니다. 신입에 대한 경력에는. 자, 졸업하고 나서 그 사이에 직장 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017년도 1월 달에 졸업을 했고 현재 시점 말고 2016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2016년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알바를 했어요. 그러면은 12월 달 알바가 끝난 시점부터 현재까지 공백 기간을 그렇게 보는 거고 그 전에
졸업하고 나서 알바할 때까지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졸업하고 나서 그 알바를 하든 정규직 사원으로서 업무를 하든 졸업할 때 시점부터 공백기간을 잡아낸다면은 공백기간이 적어도 다 1, 2년, 1, 2년은 그렇죠. 기본이기 네. 때문에 내가 졸업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했던 경험들에 대한 마지막 날짜를 기점으로 공백기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우 깔끔하네요. 여러분들 취업의 신. 여러분들 이런 거 보고 우리 취업의 신 많이 온다며? 아프리카 TV 영상 해가지고 자콘서트. 그러니까 좀 퍼포먼스 좀 하세요. 네. 글자 표정을 짓던가 아니면 집게를 한 10개를 한번 꽂아보시던가. 자, 이만 여러분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요번 주 토요일날 재능 기부 자콘서트가 있습니다. 그걸 시청하시면 되고 하십니다. 언제라고요? 3월 11일 오후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때 또 디테일하게 취업 전략과 취업 스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날 볼게요. 안녕.